헤어지고 나서 재회를 해보려고 연락도 해보고 붙잡아도 봤는데 잘 안 됐나요?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하진 않았지만 재회는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상대방 카톡이나 인스타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내가 상대방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헤어진 게 아니라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쌓아온 정도 있고 같이 했던 추억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상황에서는 이때 헤어졌다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이런 말이 나왔다면 일반적인 이별보다 다시 만나는 게 비교적 어려운 경우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영상이 이런 경우면 재회가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재회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헤어진 직후에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불안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경우에는 이때 만약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상대방한테 뭘 더 하려고 하기보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회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지쳤다고 말해도 왜 지쳤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미안함의 이유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혹은 실제로 지쳤다, 미안하다 라는 말이 그 표면적인 의미와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여러 이별 상황을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재회가 더 어려워지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헤어질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동시에 보였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재회가 어려운 첫 번째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지쳤다 라고 말하면서 헤어지는 경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지쳤다라는 거는 싸우다가 화가 나서 지친다, 그만하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쳤다라는 표현을 계속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굉장히 체념한 듯한 태도로 나 이제 지쳤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이별은 조금 어렵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별하는 날 갑자기 지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혼자서 수십 번, 수백 번 너무 많이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조금 더 참아볼까? 한 번 더 얘기하면 달라질까? 그래도 얘가 노력한다니까 한번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 사람과 이 문제는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라기보다 이 사람이랑 앞으로 계속 만나면 내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하면서 서운하다는 문제로 갈등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사소한 걸로 너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 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한테는 닿지 않는 것 같다, 넌 그 노력을 못 봐주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들을 몇 번 했던 거예요. 근데도 나는 계속해서 서운해하고 불안해하고 상대방한테 애정 표현을 강요하고, 나한테는 강요는 아니지만 상대방한테는 강요한다고 느껴지게끔 행동했던 거죠. 혹은 싸우기만 하면 내가 잠수를 타거나 회피한 겁니다. 상대방은 싸우더라도 잠수는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싸우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알겠어, 미안해, 노력할게 라고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행동이 반복됐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상대방이 지쳤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죠.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되고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진짜 고칠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한두 번 믿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냐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별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이 뼛속 깊이 뭔가를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마음을 쭉 갈라가지고 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야 바뀐다고 하는 거지? 어차피 다시 만나면 또 처음에만 노력하다가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야 당연히
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내가 저렇게 할게, 진짜 달라질게, 이렇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번 생각해 본 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 번 믿어보고 여러 번 기다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고 그걸 얼마나 어떻게 어필하는지가 이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게 맞냐? 내가 진심이라는 건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저도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런 진심도 보여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왜 상대방이 지쳤는지, 왜 상대방이 이렇게 헤어지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거기서 또 제외를 하려고 설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너가 그동안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많이 힘들었던 걸 알아. 나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너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도 그동안 너가 우리 관계를 계속 잘 이어나가려고 노력해준 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너 덕분에 배운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다.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정말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도 얘가 내가 왜 힘들었는지는 알고 있구나. 내가 혼자만 노력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재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래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상대방이 지쳤다, 힘들다, 그만 헤어지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강도가 그렇게 약할 때야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다시 만나는 거를 곧장 기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챙겨야 될 건 곧바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섭고 걱정되는 게 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으면 어떡하죠? 시간 지나면 마음이 더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일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계속 붙잡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미 나한테 지칠 대로 지친 사람한테 계속 붙잡는, 설득하는 쪽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문의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답이 없으면 또 보내거나 인스타로 은근슬쩍 미련을 보이거나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묻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별하고 나서도 나 때문에 계속 피곤한 거예요. 연애하면서 느낀 피로감, 지친 감정, 이런 것들이 없어질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정적인 정서들이 내가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걔가 잘해준 것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헤어졌는데도 왜 계속 이러지? 이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해야 할 말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내려가고 우리 관계를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재회가 어려운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랑 이별의 이유가 조금 달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경우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너랑 계속 만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어에 가까웠다면, 지금 말씀드리려는 두 번째 경우는 너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거에 더 가까운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미안해.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도 울거나 굉장히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재회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왜 이렇게까지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큰 잘못을 한 게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것도 알고 잘해준 것도 알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연인으로서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나 연애 감정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상대방보다 우리가 좀 더 그 사람한테 잘해줬던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나한테 고백을 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줍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거절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왜 미안할까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받아줄 수 없으니까 미안한 겁니다. 이게 연애에서도 비슷할 수 있어요. 이미 사귀었고
그동안 전까지 들었고 저 사람은 여전히 나한테 잘해주는데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데 내 마음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데이트할 때마다 죄책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자고 말할 때도 굉장히 미안해지는 거죠. 그 미안함 때문에 눈물까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더 잘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뭔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진짜 잘할게. 너 힘들게 안 할게. 내가 다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헤어지는 이유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미 잘해줬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 사람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잘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돌아오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얘는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마음이 없네? 이런 식의 죄책감, 미안함, 빨리 놓아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 속한다면 너무 매달리는 건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비판적인 태도 혹은 죄책감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러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려고 날카로운 말을 하거나 자존심 싸움을 걸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잘못이야 찾아보면은 미세한 게 있겠지만은 그 잘못이 이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더 주된 요인은 그 사람 마음이 일방적으로 식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쪽에 가깝다면 적어도 나 역시 그 사람한테 서운한 부분은 서운했다고 내가 노력한 부분은 이만큼이나 노력했다고 실망했던 부분은 이렇게나 실망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나도 얼마 전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했다. 근데 너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조금 더 일찍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다. 부드럽게 한다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얼마 전까지 너가 결혼 얘기하길래 나는 진심으로 미래까지 계획하면서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망감이 크다. 알겠다.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뱉는 강도는 상황마다 다르게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막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적으로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갑자기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고 내가 다 잘못했다. 다시 한번 만나달라. 내가 다시 잘하겠다. 이런 태도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대방은 자기가 우리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얘가 많이 힘들어하겠지. 나를 많이 붙잡겠지. 울면서 설득하겠지. 이렇게 예상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내 입장도 말한 뒤에 돌아선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수도 있죠. 왜 덤덤해 보이지? 내가 잘못 판단했나? 그리고 이 생각이 나중에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한마디를 잘 한다고 해서 없던 마음이 갑자기 생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멘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멘트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미 이성적인 끌림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매달리고 더 설득하고 더 헌신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겠죠. 저 이미 엄청 매달렸는데 어떡하죠? 장문도 보내고 전화도 여러 번 했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계속 말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와서 갑자기 상대방한테 날카로운 말을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면은 더 이상하겠죠. 괜히 사실 나도 너 별로였어 이런 말을 한다거나 갑자기 인스타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갑자기 너무 막 잘 사는 척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조금 궁금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굉장히 자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습게 보이거나 되게 멋이 없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이 매달렸다면 차라리 그 뒤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계속 내 마음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 나는 언제든 너가 돌아오면 받아줄 거야. 이걸 상대방한테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징하게 매달리고 있었다면 혹은 아직 카톡 한 번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도 너 이제 정리한 거야. 나도 이제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어. 이거를 은연중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상대방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 못 만난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일을 다시 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찾다 보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관계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상의 여유 이런 것도 조금씩 다시 찾게 된다는 거죠. 여유로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지쳤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나는 제외하는 게 어렵구나,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말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말 한두 마디보다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맥락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쳤다라고 했다면 도대체 뭘 반복적으로 힘들어했는지, 그 지쳤다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상대방이 자기 방어적으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쳐서 하는 말인지, 실제로 지쳐서 했던 말이라면은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지, 상대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는지, 다른 요인들은 없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지쳤다, 힘들다, 혹은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쳤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그 단어 하나만 똑 떼어놓고 상대방 마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이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헤어질 때 무슨 말을 했는지, 헤어지기 전에 몇 달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불만을 반복해서 말했는지, 헤어진 뒤에는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재회가 어려운 경우는 상대방이 오랫동안 지쳐서 헤어졌다면 그 사람이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다시 만나도 이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더 잘하겠다는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힘들었는지를 인정해주고 실제로 그 문제가 달라질 거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헤어졌다면 이성적인 끌림이다, 연애 감정 자체가 떨어진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더 잘해주겠다고 매달리는 게 오히려 부담과 피로도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운한 부분은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되 상대방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고 계속 설득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제가 특히나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불안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카톡 한 번 더 보내고 인스타 하나 더 올리고 프사 바꾸고 상대방 반응 확인하고 겹지인한테 물어보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점점 이대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회를 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한테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면 연락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를 펼쳐두고 이 사람이 왜 나랑 헤어졌을까? 이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주 싸워서 이 정도로 단순하게 적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문장 한 문장 디테일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계속 이런 걸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아서 헤어졌다. 혹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예전처럼 연인으로서 끌리는 마음이 없어서 헤어졌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들, 상황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어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그 다음에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연락해야 되는지, 연락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봤는데도 그래서 나는 지금 연락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다리자니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연락하자니 더 멀어질 것 같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혼자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신다면 이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재회에 대해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정리해온 내용이 있는데요. 혼자서도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약 2시간 분량의 내용으로 정리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도 신청하실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이 강의는 추가적으로 유료 강의를 판매하기 위한 그런 어떤 미끼 상품 같은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고도
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때 상담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